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재혼한 50대 남성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번에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직접 알게 되어 여러분은 그러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저는 30대에 전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직도 옛날의 양아치 기질을 못 버리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계집질만 하는 놈팡이였습니다. 그런 한심한 놈이었는데 아내는 모진 말을 들어도 제가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며 저를 끈질기게 갱생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결국 사고를 쳐서 속도 위반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부모님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와 결혼하는 꼴 못 본다며 결혼할 거면 나가라고 아내를 쫓아냈고 아내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부름배를 안고 제 곁으로 왔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던 저였던지라 저희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고 작은 방 한 칸짜리 월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몰랐던 저는 그저 하루 일에 하루 벌고 그걸로 혼자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런 저 때문에 아내는 홀몸이 아닌데도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걸로 겨우 벌어 월세를 내면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만 보면 너무 싫었습니다. 괜히 짐덩어리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아이를 가질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도 먹고 살기 위해 계속 일을 하다 결국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겁이 나 병원으로 한 걸음에 갔는데 아이를 낳고 지친 기색으로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니 문득 너무 야위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울고 있던 저를 자다 깬 아내가 왜 울고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며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줬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태어날 때까지 매일 일하고 퇴근하면 병원으로 득달같이 달려가 아내를 간호하고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건강히 태어나게 되었고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내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성애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모두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막노동, 서빙 등 손에 닿는 대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매일 피곤에 찌들어 집에 들어가 씻자마자 뻗어서 자고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떡 일어나 출근하고 그런 날들의 반복이었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와 그런 저를 응원하고 저를 걱정하는 아내를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아이를 돌봐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내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고 저희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월세였지만 그래도 열심히 벌어 이 정도 꾸렸다는 점에 너무 뿌듯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며 언제까지 이렇게 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간 벌어온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일하면서 운 좋게도 눈에 들어온 타일 시공을 배웠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던 저에게 사업이라는 건 그간 잠 못 자고 일해왔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업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이 길이 맞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씩 좌절할 때마다 아내는 옆에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고 그런 아내를 보며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40대가 되었고 작게 시작했던 사업은 어느새 직원도 생기고 매출도 많이 올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월세도 전세도 아닌 내 집이 생긴 거였어요. 처음 집을 사고 입주하던 날에 아내와 저는 얼싸안고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생 아내와 아들만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 후로도 제가 성실하게 일만 했다면 제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일은 안정적이고 돈은 꾸준히 들어오겠다. 저는 슬슬 다시 한눈에 팔고 방탕해졌습니다. 저는 접대한다고 핑계를 대고 매일같이 술집에 가서 여자를 꿰차고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선 예쁘게 한껏 치장한 여자들만 보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얼룩투성이에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큰 대접에 밥을 비벼 먹고 있는 아내를 보면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여자랑 살고 있는 건지 돼지랑 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지질이 궁상 떤다고 네가 여자냐고 돼지지 그러면서 나쁜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제게 아내는 화를 내기는커녕 미안하다며 신경 쓰겠다며 실실 웃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는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바람이 났어요. 자주 가는 술집에 있는 여자랑요. 그 여자는 제 아내와는 다르게 볼륨감 넘치는 몸매에 관리를 꾸준히 했는지 탄력 있는 피부, 긴 생머리에 앵두 같은 입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남자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고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티 한 장 사입는 것도 벌벌 떠는 아내와는 달리 애교도 부리면서 저한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너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만나다 보니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키운다고 했습니다. 가끔 힘들어하는 얼굴의 그녀가 너무 안쓰럽게 여겨졌고 그런 그녀와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청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 다 책임지고 싶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잘하겠다고, 안 꾸며서 그런 거라면 매일같이 화장하고 꾸미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떠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매정하게 이제 당신이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갈라서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작게나마 위자료를 줬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매달 양육비는 보내기로 했고 너무 후련했습니다. 거머리 같은 여자가 드디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 저는 그 여자와 결혼을 했고 저희 집에는 새로운 아내와 새로운 아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술집에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예쁜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저는 그게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저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집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바뀐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처음엔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15살이나 어렸는데 그러다 보니 저까지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아내는 씀씀이가 해퍼도 너무 해펐습니다. 제가 아무리 벌어도 버는 것보다 더 써대니 돈은 모이기는커녕 점점 더 줄어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제 아이에게 보내는 양육비까지 아까워했어요. 홧김에 아내한테 큰 소리 쳤는데 아내는 되려 자기가 꾸미려면 이 정도는 써야 한다고 당신도 이런 게 좋아서 나랑 만난 거잖아 하고 소리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치장을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처는 한 달에 옷 한 벌 살까 말까 했고 사봤자 항상 세일하는 곳에서 사고 아껴댔거든요. 그게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됐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아내가 많이 쓰면 내가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사모님 행세를 하고 싶었는지 심심하면 회사에 나와 갑질을 해댔고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따르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자기 맘대로 잘랐습니다. 결국 그런 아내 때문에 직원들은 다 같이 한 번에 그만두게 되었고 그만둔 직원들에게 연락해 미안하다고 돌아와달라고 아무리 사과를 해도 다들 듣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사모님이 회사에서 깽판 부려서 그만둔다고 저한테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만 했습니다. 그땐 제가 잘난 줄만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혼자서라도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든 일으켜보려 노력했지만 이미 제게는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터라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보려고 해도 씀씀이가 해픈 아내 덕에 계속 재산은 줄어들었고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너 탓이라면서 싸웠어요. 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돈 가져오라고 돈 타령만 했고요. 결국 저는 나이도 있고 그간 해온 게 사업밖에 없었던 터라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다행히도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입에 풀칠은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쯤 저희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서로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다시 제게 사근사근하게 굴었습니다. 제게 몸에 좋은 거라며 여러 가지 영양제를 매일같이 줬고
기름진 음식을 매일 해 먹였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머리를 쓰고 잘 굴러가는 거라면서요. 그쯤 저는 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배부르게 잘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툭하면 잠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조는 일이 늘었고 몸에 항상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다고 얘기하면 몸이 기운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좋은 증상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어 자고 일어났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어지럽혀진 바닥을 닦고 있었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아내는 계속 치우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얼버무리기만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점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얘기 좀 해달라고 물었고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보고 치매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자기도 못 알아보고 누구냐면서 왜 자기 집에 있냐고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때려 부쉈답니다. 한참 그러고 나면 다시 누워서 잠들었다가 제가 깨고 무슨 일인지 기억도 못했다는 겁니다. 50대의 나이에 치매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함에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아내는 손을 꼭 붙잡더니 자기가 아는 의사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마침 쉬는 날이라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저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받고 그날부터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 도통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점점 더 깜빡깜빡했고 잠은 더 많이 왔습니다. 나중엔 더 이상 일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서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 밉기도 참 미웠지만 제게 잘해주는 아내를 보며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계속 잠드니까 좀 움직이려고 같이 일했던 경비실 동료에게 놀러갔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동료가 하는 말이 자기 며느리가 정신과 병원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원장님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들어보니 한다는 소리가 언제쯤 입원시킬 거냐고 하길래 그냥 환자분 입원 일정을 보호자랑 상의 중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이 정도 입원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는 둥 얼마 정도 돈을 떼줄 거냐는 둥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호자랑 작당하고 누군가를 병원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세상 너무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왠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게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해준 병원이 제가 치매 치료 받으러 다니는 병원인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 말할 사람도 없던 터라 동료에게 제가 치매 판정을 받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고민하던 동료는 요즘 먹는다는 약을 가지고 아내 몰래 다른 병원을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집에 돌아왔고 아내가 주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신과에서 받았던 처방전과 그 약을 들고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의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주 건강한 상태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에서 챙겨온 약을 건네면서 혹시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시냐고 다른 병원에선 저한테 치매라고 하면서 이런 약들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의사가 살펴보고 하는 말이 혹시 불면증이 있으시냐고 수면 유도제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전처에게 연락했고 제 자초지종을 들은 전처는 제게 오늘 집에 가면 자는 척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전처의 말대로 집에 가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자는 척을 하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놓고 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잠든 걸 확인하더니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사방으로 헤집어놓고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 머리를 쾅쾅 박아서 상처까지 내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내일 당장 입원시켜달라고 더는 못 버티겠다고 하는 겁니다. 실상을 알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문을 두들겼고 아내가 나가보니 전처와 함께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무슨 일이냐는 아내의 목소리와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
저는 벌떡 일어나서 경찰한테 달려가 살려달라고, 저 사람이 날 죽이려 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처에게 이미 어떤 상황인지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들은 아내를 그 자리에서 잡아갔고 아내는 오해라고 믿어달라고 소리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두려움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전처가 붙잡고 괜찮냐고 다독여줬고, 저는 죄스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전처를 안고 고맙다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병원의 원장과 아내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장은 뇌물수수 및 동조죄, 그리고 아내는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 행위 등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중 드러난 범죄 사유는 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그랬던 걸로 밝혀졌고, 전처에게 이미 사기와 혼인 빙자 등 여러 전과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도 여러 번 고소를 당했던 이력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쳐놓고 호의호식하려다 되려 자기들이 콩밥을 먹게 생겼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내는 제게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물론 용서할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요. 힘들어하는 저를 옆에서 전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저는 전처에게 미안하다고 빌었고, 그 사람은 제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혼자 얼마나 무서웠냐며 되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지금은 전처와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고, 저는 염치 없지만 그 사람 곁에서 조금씩 마음을 치유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나 착한 사람한테 못되게 군 걸 돌려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속죄하며 이 사람에게 받은 것 다 돌려주면서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